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1년도 시험 대비 환경공학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모의고사 파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 조절 같은 것들을 하려고 중간중간 시험 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 풀이를 들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문제 풀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론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좋겠지만 어쨌든 간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이 문제풀이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려면 문제풀이 수업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 오셔야 돼요. 풀어 오시고 본인이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는지 어느 지문 같은 것들을 좀 잘 헷갈려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카페 같은 데도 올리면 요즘에는 워낙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서로 다 답변 잘 해주니까요. 진통 카페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 1회 모의고사 보도록 할게요. 미리 풀어 오셨죠? 제가 좀 난이도를 조절해서 1회는 기분 좋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분이 좋을라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1번 다음 조건에서 모노드식을 이용한 세포의 비증식 속도는 이라고 했거든요. 단 제한기질 농도 S는 300mg/L이고 2분의 1 포화 농도 KS는 60mg/L, 반포화 농도죠. 그쵸? 그리고 세포의 비증식 최대치는 비증식 속도 최대치 뮤맥스는 0.3 아워의-1승이다. 모노드 공식 하면은 기억나셔야 되는 게 문제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서술형의 형태, 뭐 모노드식에서 KS는 반포화 농도이다, 뭐 단위는 아워의-1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의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공무원 시험, 환경공학 시험을 푸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노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세포의 비증식 속도 중에서 두 가지 서술형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산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이 모노드식 같은 경우에는 모노드식을 기본으로 해서 마이켈리스 멘튼식이라고 해서 MM식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제 상태에서 MM식이다 라고 나오더라도 원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산하는 문제 공식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노드식이랑 MM식은 다르긴 하지만 MM식이라고 나오더라도 공식은 동일하다라고 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까요? 뮤는 뮤 x 곱하기 KS 플러스 S분의 S.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뮤는 세포의 비증식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뮤 맥스는 최대 비증식 속도.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그래프를 조금 하나를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그래프 그리고 세포가 비증식 속도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이 뮤, 세포의 비증식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기질의 농도, 제한기질의 농도죠. 그래서 제한기질의 농도는 단위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비증식 속도도 마찬가지로 아워의-1승이라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아워의-1승이니까 그래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세포의 최대 비증식 속도는 뮤맥스가 되는 거니까 저 그래프 상에서 뮤맥스 체크하시고 아이고 최대 비증식 속도의 반이었을 때 2분의 1 뮤 맥스였을 때 그때의 기질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반포화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KS라고 하는 반포화 농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단위를 다 기억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봐두시고요.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를. 그래서 그래프 대입하셔가지고 푸시면 되죠. 뭐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대입만 할게요. 뮤맥스가 얼마였지? 0.3 아워의-1승, 그 다음에 반포화 농도가 60, 기질 농도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뮤맥스 먼저 0.3 아워의-1승, 그 다음에 KS S분의 S 0.3 곱하기 360분의 나 잘못했지? 300이죠? 그쵸? S 300
그러면 3, 3은 구하면 위에가 90이고 밑에가 360이니까 4분의 1인가요? 계산하시면 0.25아워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쨌든 간 제가 이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문제풀이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문제풀이를 뭐 제가 알기로는 이론 수업을 몇 바퀴 정도 돌리시고 몇 회독 정도 적어도 1회독, 2회독은 다 하시고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 그리고 알기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문제풀이반이잖아요. 마지막 문제풀이의 이제 최종 단계라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들은 필기 잘 해놓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 뭐 제가 해드린 게 다 100%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이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셔서는 반드시 이론서에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2번 보면은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에 보시면 순수한 물은 4도씨에서 최대 밀도 1g/ml를 나타내며 4도씨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로 보시면 표면 장력은 72.75 다임/cm 20도씨에서 이로 인해서 식물의 증산작용을 원활히 도운다. 식물들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초중기 형태로 내보내잖아요. 기체를.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기화율이 커서 생물체의 효과적인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 네 번째로 보시면 물은 식물의 광합성의 수소, 수용체라고 나왔는데 수소, 공여체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의 특성들도 9급 지방직 시험 문제 지금까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숫자 같은 걸 되게 숫자를 중점적으로 막 외우려고 해요. 72.75 다임/cm 막 이런 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물론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물의 전반적인 내용들, 특징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식물 광합성의 물 수소, 수용체라고 항상 나오는데 공여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공여체는 수소를 다른 물체에게 주고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을 수소 공여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공여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써드리는 거는 일단 물의 특성 그러면 물은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화열, 융해열 이런 것들도 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물은 다른 용매와 다르게 얘네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무슨 결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소 결합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플러스 융해열이 되게 크죠.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던 융해열이 커요. 그래서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결빙하는 걸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해열이 큼으로써 생물체 결빙 방지. 연결해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 안 나온 거를 추가적으로 써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열이 크죠? 물의 비열은. 그래서 수온 변화라든지 생물체 내에 있는 어떤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의 변화가 큰 것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으면 제가 사람의 체온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이론 시간에. 그러니까 비열이 만약에 물의 비열이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햇빛 조금만 받으면 체온이 금방 올라갈 거고 금방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큰데 얘네들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벌써 특징을 7가지 한 거잖아요. 1, 2, 3, 4번 선지랑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써드린 거랑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물의 특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답이 4번이겠죠? 3번 볼게요. 지하수 수직 깊이에 따른 수질 분포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다 푸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지표에 가까운 상층수가 있고 지표에서 먼 하층수가 있어요. 지표에서 가까운 상층수 같은 경우에는 산소 투과가 어때요?
잘 되는 편이잖아요. 하청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산화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충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환원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층 상태에서는 그래서 산화 상태이기 때문에 ORP라고 하는 산화 환원 전이가 상층부에서는 크고 하층부에서는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맞으셨죠? 정답은 1번이에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은 뭐 이것까지 다시 써주냐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구를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좀 쉽더라도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수가 상층부 하층부가 있을 때 제가 한 줄로 외우시라는 방법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 동영상인데? 자, 철수 지랄 염분 이렇게 욕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게 이제 시옷 그냥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상층부에서 작은 것들, 상층부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에서 작은 것들은 상층부 내지는 상층수에 작은 것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철, 질소, 알칼리도, 염분. 얘네들은 상층부에서 대체적으로 작게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하층에서 더 많은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알칼리도, 염분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셨어요? 다른 것들, 다른 항목들,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층부에서 어때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ORP잖아요. 여기 항목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상층부에서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자주 출제되는 것만 암기하시는 방법을 써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칼리도 같은 경우에는 철수, 질알, 염분, 알칼리도 있죠? 그래서 상층부에서 작은 값을 나타내고, 3번에 보시면 근데 알칼리도 다음에 유리탄산이 나왔는데 유리탄산을 써드리지 않은 이유가 알칼리도가 상층부에서 어떻대요? 작은 것들이래요. 그쵸? 작고 유리탄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CO2 같은 것들이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건데, 유리탄산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기체가 물속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요. 근데 유리탄산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에서는 크고 하층부에서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일단 유기물이 상층수에 유기물이 많은 상태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고요. 맞죠? 이해 가세요? 상층부에 일단 지층을 다 통과하는 물이니까 상층부에는 유기물이 많은 상태고, 그런 유기물들이 미생물학적 어떤 생물학적 분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면 유기물이 더 분해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하층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속에 녹아들어가서 CO3 형태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어쨌든 간 이산화탄소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탄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이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철은 상층부에서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시나요? 4번 볼게요. 다이옥신이네요. 4번 다이옥신, 단골이죠. 다이옥신 특징들은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고쳐가면서 볼게요. 다이옥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상온에서 고체 물질로 녹는 점과 비점이 낮다라고 했어요.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죠. 그쵸? 상온에서 다이옥신은 고체예요. 그리고 무색이고요. 유기성의 고체예요. 그래서 다이옥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상온에서 고체이고 유기성 고체. 두 번째로는 무색이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어때요? 높고 녹는 점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처리하거나 끓여가지고 뭐 기화시켜 처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는 거죠.